이 없어야 삼매가 된다. 이건 여기저기 계신 거죠. 그러니 지금 사정근이라는 건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마음에서 없앤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삼매의 필수품인가요? 입니다. 이런 법들을 받들어 행하고 닦고 많이 짓는 것이 삼매를 닦는 것입니다. 정리 다시 마음속으로 해보시죠. 그 사정근을 기초로 닦아야 되고 사띠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사띠 공부하는 게 마음의 하나의 끝에 집중이 점점 되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 삼매 된다인가요? 된다입니다. 그 다음 어느 분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스님, 얼마나 많은 어도들이 있습니까? 도반 위사가여 세 가지 어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어도, 말의 어도, 마음의 어도입니다. 스님, 무엇이 몸의 어도이고 무엇이 말의 어도이고 무엇이 마음의 어도입니까? 도반 위사가여 덜숨과 날숨이 몸의 어도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말의 어도이고 인식과 느낌이 마음의 어도입니다. 스님, 무슨 이유로 덜숨과 날숨이 몸의 어도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말의 어도이고 인식과 느낌이 마음의 어도입니까? 도반 위사가여 덜숨과 날숨은 몸에 속하며 이 법들은 몸에 개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덜숨과 날숨은 몸의 어도입니다. 도반 위삭하여 먼저 생각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나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말의 어도입니다. 인식과 느낌은 마음 부수입니다. 이 법들은 마음에 개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식과 느낌은 마음의 어도입니다.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의도라고도 하고 형성이라고도 하고 빨리온 샹카라입니다. 무엇이 몸의 샹카라이고 말의 샹카라, 마음의 샹카라입니까? 이 몸과 말과 마음의 샹카라다라는 건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이고 두 번째가 그 샹카라인데 거기에 부처님이 정의하신 게 12연기의 두 번째인 그 형성은 신구의 삼업이다라고 정의하셨죠. 몸과 말과 마음의 형성이다라고 정의해 주신 그 형성입니다. 그걸 좀 더 풀어서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여쭌 거고 다마진나님이 답하시기를 들숨과 날숨이 몸의 형성이다라고 한 거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말의 형성, 그 다음에 상수, 느낌과 상과 느낌이 상과 느낌이 마음의 형성이다. 그래 상수멸하면 여기 바로 그 단어입니다. 상과 느낌이 멸하면 그게 상수멸이 구경의 경지인데 해탈인데 그 얘기는 지금 여기는 마음의 형성이 상수다 했으니까 상수가 멸이 되면 마음의 형성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죠? 멸? 같은 얘기입니까? 수학적으로 쉽죠? 마음의 형성이 상과 수면은 상과 수가 멸했다 하면 마음의 형성도 멸한 거죠. 그게 해탈입니다. 자, 들숨과 날숨은 몸의 이 법들은
것들은 이 요소들은 몸에 개박되어 있습니다. 몸에 속해 있죠. 그래서 들숨과 날숨은 몸의 형성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생각을 일으키고 지속적 관찰하고 나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말의 형성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이 먼저 나올 수 있나요? 아니면 미세하게라도 생각을 한 다음에 말이 나오나요? 그지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가만 보시면 나 생각도 안 하고 말하는데 라고 하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논리를 여겨보시면 아무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다못해 잠꼬대 할 때에도 자다가 뭔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로 잠꼬대를 하는 거겠죠? 그런가요? 예. 그리고 인식과 느낌은 마음 부수기 때문에 이 요소들은 마음에 개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 16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스님, 어떻게 상수매를 정득합니까? 도반위사가여, 비구가 상수매를 정득할 때 나는 상수매를 정득할 것이다 라거나 나는 상수매를 정득한다 라거나 나는 상수매를 정득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수매에 들기 전에 그의 마음을 닦은 그대로 그것이 그를 인도합니다. 이것도 맞아. 예. 스님, 상수매를 정득한 비구에게 어떤 법들이 먼저 소멸합니까? 몸의 의도입니까? 아니면 말의 의도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의도입니까? 도반위사가여, 상수매를 정득한 비구에게 먼저 말의 의도가 소멸하고 그 다음에 몸의 의도가 소멸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의도가 소멸합니다. 계속해 보시죠. 네, 스님, 어떻게 상수멸의 정득에서 출정합니까? 도반위사가여, 비구가 상수멸의 정득에서 출정할 때 나는 상수멸의 정득에서 출정할 것이다 라거나 나는 상수멸의 정득에서 출정한다라거나 나는 상수멸의 정득에서 출정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수멸에 들기 전에 그의 마음을 닦은 그대로 그것이 그를 인도합니다. 스님, 그러면 상수멸에서 출정하는 비구에게 어떤 법들이 먼저 일어납니까? 몸의 의도입니까? 아니면 말의 의도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의도입니까? 도반위사가여, 상수멸의 정득에서 출정한 비구에게 먼저 마음의 의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몸의 의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말의 의도가 일어납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스님, 어떻게 상수멸을 증득합니까? 도반위사가여, 비구가 상수멸을 증득할 때에 나는 상수멸을 증득할 것이다. 이제 지금부터 삼매모에 들어서 상수멸을 증득할 것이다. 나는 상수멸을 증득한다라는 건 지금 상수멸을 들고 있다. 드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ing. 그리고 또는 나는 상수멸을 증득했다. 이제 완전히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보시면 그 상수멸 자체가 마음의 형성이 작용이 멸절한 상태인데
난 상수멸 중이야. 상수멸을 이제 들었어. 이런 생각할 수 있나요? 상수별보다 낮은 삼매들도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삼매에서 빠져나온 상태예요. 일반 상태로. 그렇겠죠? 그러니 삼매보다 더 높은 공국의 경지인 상수멸에서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수멸 상태에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의 시사는 뭐냐면 들기 전에 나는 이제부터 상수멸에 들어야지, 증득해야지, 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상수멸에 들어야지 한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 그 전에 공부를 상수멸 들기 전 정도까지의 경지를 닦아야 저절로 이어서 상수멸에 들어지는 거다, 이런 의미죠. 여긴 안 나왔지만 그것이 비상비비상처, 그 다음에 표상 없는 삼매,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면 이제 상수멸에 이어서 들어줄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뒤에 가서 나오니까 뒤에 가서 읽어드리죠. 여기 나오는 게 그러나 전에 상수멸에 들기 전에 그의 마음을 닦은 그대로 그것이 그를 인도합니다. 조금 삼매랑은 좀 틀리다는 게 보이시나요? 삼매는 보통 나 삼매 닦아야지, 삼매 들어야지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지속적 관찰을 하고 하는 게 마음이 어떤 의도를 내는 거죠. 지금 삼매에 들으려고, 삼매에 들어야지 하고서는 하는 건데, 이 상수멸은 나 상수멸 들어야지 한다고 들 수가 없다라고 지금 병이 계신 겁니다. 그 전에 모든 경지를 증득을 해야 그의 마음을 닦은 그대로 그것이 그를 인도한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공모변처 있죠? 오선이요. 오선도 처음에 들 때 오선에 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기 싫어,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인도되어져서 들어가지는 경우가 일반적일 겁니다. 오선마저도. 이유는 4선까지는 삼매의 수행 대상이 있죠. 5선도 굳이 얘기하면 수행 대상이 있긴 해요. 공이다라고. 그러나 그 공은 우리가
일반적인 물질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공무변처가 돼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공이 무슨 공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물질의 수행 주제가 있는 것까지는 4선으로 될 수 있는데 5선의 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그 공을 수행 주제로 잡아서 들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 3매를 4선까지를 많이 닦은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어느 날 공부가 조금 더 되었을 때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서 개체가 수행 대상을 표상으로 대상을 집중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초월해버리는 상태로 들어가집니다. 그때 들어가기 전에 혹은 빠져나와서 아는 게 개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존재가 내가 들어간 게 아니다. 그 상태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꼭 그렇지 않다라는 전제를 다른 건 여겨보니까 처음엔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지만 경전에 보니까 공에 대한 표상을 잡아서 들어갈 수 있는 얘기도 계셔요. 그거는 그럴 것이 해탈하신 분들이 그렇게 들어가던데 해탈하신 분들은 3매를 아까 부처님이 대반열반경에서 초선 1, 2, 3,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선, 상수면 8, 7, 6, 5, 4, 3, 2, 1, 2, 3, 4 자유자재로 들어가셨죠. 정순역순으로 들어가려면 3매에 당연히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런 것들은 표상을 잡아 들어가셨을 거니까 즉각적으로 들어가려면 그런 분들께서는 3매는 즉각적으로 잡아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상수면은 예외고 상수면은 지금 여기 나왔어요. 상수면을 들겠다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나 예를 든 건데 지금 내 얘기가 어렵긴 하겠네요. 여하가 그냥 다시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5선에 들어갈 때도 5선마저도 내가 5선에 공을 잡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들어가진다 그 얘기입니다. 개체가 들어간 게 아니라 노력해서 그 전에 많은 산매를 그 이하의 산매를 닦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개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진 상태가 있다. 예. 상수멸을 중독한 비구에게 어떠한 요소들이 먼저 소멸합니까에 대해서 말의 형성이 소멸하고 몸의 형성, 여기에 몸의 형성은 앞에 나왔었습니다. 숨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몸의 형성이 아니라 숨 멈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의 형성이 멈추고 소멸하고 숨이 소멸하고 숨이 멈췄다는 거고 마음의 형성이 소멸합니다. 상수멸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다. 들어가는 분이 이런데 이건 3매에도 똑같습니다. 절차가 3매에는 물론 4선부터 숨이 멈춘다 경에 계시니까 3선은 숨이 있는 거죠. 초선, 2선, 3선은 숨이 있으니까 숨이 몸의 형성이 끊어졌다, 소멸했다, 숨의 형성이 끊어지진 않겠지만 3선까지는 할때 3매도 이와 같은 절차입니다. 말이 없어지고 숨이 고요해지고 4선 넘어 멈추고 마음의 형성이 소멸한 건 아니고 3매는 상수멸은 소멸한 거지만 3매는 마음의 형성이 단일한 건가요? 단일한 겁니다. 3매는 상수멸은 그 단일한 마음이 소멸한 거고 상수멸은 그리고 3매는 각각의 마음의 형성이 단일한 거가 단일한 경지가 틀린 거죠. 공무변처는 마음의 형성이 공에 대한 인식 하나만 있는 거고 식무변처는 마음의 형성이 식에 관련한 것만 있는 거고
무소유초는 무소유에 관련한 거고 정리되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레벨업이 되는 것, 레벨업 높은 경지에 그 형성 하나만 단일하게 남은 거가 삼매인 거죠. 상수멸은 그게 이제 끊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은 그 뇌 형이하학적으로 실제 뇌과학으로 내려와도 얘기가 쉬운 게, 뇌를 관찰해도 이렇게 됩니다. 그 뇌가 조용해지면 뇌가 어떤 수행 대상이 됐던 뭐가 됐던 하나만 관찰해서 뇌가 조용해지면 언어의 영역, 언어를 관정하고 있는 뇌의 부분이 멈춰 들어가겠죠. 말을 못해요. 너무 당연하게 앞에 지금 말을 하려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은 다음에 말한다 나왔습니까? 상대가 뭘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상대가 질문한 거에 대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뭘 대답해야지 하고. 근데 생각이 어디 하나에 휘 꽂혀갖고 대상에 단일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상대 얘기가 웅얼웅얼 들릴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못해.